우리 모두 성성한 노년, 우리 모두 또렷또렷한 노년 6회차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요즘 날씨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지요. 아침 저녁으로 선들선들한 바람도 불고요.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여름에는 더위로 고생하셨는데요. 그때도 건강에 많이 신경 쓰셨잖아요. 요즘은 환절기라 더욱더 신경을 또 쓰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았으니 마스크 쓰기도 철저히 하시고요. 개인 건강,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중독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조금은 낯선 주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때 어떠한 자세로 시청하고 계시나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앉아서 시청을 하고 계세요. 오랜 시간, 장시간 시청하시다 보면은 눈도 침침해지고요. 목이라든가 어깨, 그래서 등이나 허리 등도 좀 뻐근해지십니다. 1, 2분, 5분, 10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오늘도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약 30분 정도 함께 하실 텐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6회차부터는요.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몸을 좀 풀고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그러한 체조를 좀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는 노래와 겸해서 체조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그러한 노래와 곁들여서 체조 동작을 할 겁니다. 함께하는 이 체조 동작은 노년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각 관절 있잖아요. 관절마디, 특히 이 손 관절마디를 유연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는 달아나는 기억을 좀 붙들어 매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회차부터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회차가 넘어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동작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네, 청춘아 어디 갔니?입니다.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예전에는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공부 좀 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볼게요. 청춘아 나의 젊음아 그립구나 나의 청춘아 하루가 너무 짧구나 온 세상이 아름답구나 하늘엔 구름도 가고 내 청춘아 어디로 갔니 소리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건만 그것이 인생이더라 청춘아 나의 젊음아 그립구나 나의 청춘아 이런 가사죠. 가사 자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노년 세대는 청춘이 저 멀리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마음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마음은 청춘이야 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물론 청춘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도 살아가야 할 시간들, 나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이 순간은 선생님들의 청춘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20대가 청춘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나이도 청춘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를 갖고
체조를 할 텐데요. 아마 이 청춘아 어디 갔니? 라는 이 노래 제목으로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동작들이 나와요. 아마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동작들을 따라서 해본 선생님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시 제가 노래에 맞추어서 체조 동작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먼저 이 가사에 맞는 체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맞는 동작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노래와 함께 선생님들이랑 저랑 체조 동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춘아라는 이 가사가 나오면 두 주먹을 이렇게 편안하게 살짝 쥐어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엄지척이죠. 그렇죠. 엄지척 하신 다음에 손을 앞뒤로 움직여 주십니다. 움직여 주시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겨드랑이 쪽을 살짝 벌려 주시면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 모든 독소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체조하시는 분 전부 겨드랑이 치는 그런 동작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청춘아 할 때는 앞뒤로 움직여 주시고요. 나의 젊음이 나올 때는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주십니다. 어깨 높이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직각이 되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겨드랑이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어깨 높이로 올려주시는데 어깨는 힘을 주지 마시고 이 팔은 직각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먹은 가볍게 쥐시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조금 더 예쁘게 하시려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서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 이 팔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체조거든요. 건강 체조, 힐링 체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작을 하셔야 돼요. 올리시고 오른쪽, 왼쪽 하시면 되고요. 그립구나 나의 청춘아에서는 그리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립구나 가슴을 살짝 쓸어주시고요. 또 한 손으로 가슴을 살짝 쓸어주십니다. 자, X표가 됐지요. 이 상태에서 어깨 근육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전신 동작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이 동영상으로 뵙게 되니까 제가 상체만 움직입니다. 상체를 살짝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짧구나. 하루가 일이죠. 하루가 너무 짧다 하니까 짧구나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름답구나에서는 손을 넓게 펴서 크게 머리 위로 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이럴 때 원을 만들어 주실 때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손의 관절의 유연함을 위해서 손가락을 움직여 주시면서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하늘엔 하늘이잖아요. 손을 올리십니다. 일직선으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쭉 해서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하늘엔 구름도 간다는 거잖아요. 가고 하고 내 청춘아 어디로 갔니 하는 거니까 여기 손을 이 눈썹 위에다 대고 어디로 갔니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 없이 오른쪽 흘러가는 왼쪽 두 손으로 세월이 흘러가는 거니까 한번 갔다가 탁 튕겨주세요. 세월이 딴 그것이 인생이더라.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세요. 청춘아 나의 젊음 하고 직각 유지해 주세요. 그립구나 나의 청춘아 하면서 몸을 살짝 움직이십니다. 전부 근육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서 간주가 나오고요. 다시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너무 쉽지요?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번 동작을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제가 틀을게요. 간주가 나갑니다. 박수 쳐주세요. 주먹 박수 좋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젊음아 그립구나 나의 젊음아. 노래 같이 하셔도 좋아요. 하루가 너무 짧구나. 온 세상이 아름다구나. 하늘엔 구름도 가고. 내 청춘아 어디로 갔니? 내 청춘아 어디로 갔니? 소리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건만 그것이 인생이더라. 청춘아 나의 청춘아 나의 젊음아 그립구나 청춘아. 간주 나갑니다. 주먹 박수 좋습니다. 청순아 나의 젊음아 그립구나 나의 젊음아. 하루가 너무 짧구나. 온 세상이 아름다구나. 하늘엔 구름도 가고. 내 청춘 어디로 가니? 청춘아 어디로 가니? 소리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가 말이 그것이 인생이더라. 청춘아 나의 젊음아 그립구나 나의 젊음아. 나의 젊음아 나의 정춘아 나의 정춘아. 정춘아. 네,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났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저만 신이 났나요? 선생님들도 신나지 않으시나요? 예, 어깨도 움직이시고요. 예, 몸도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스트레칭 동작을 하면서 기분도 업되고요. 스트레스도 좀 날려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숨이 차네요. 자, 이제 우리 청춘아 어디 갔니에 맞춰서 체조 동작을 해봤는데요. 다음에 이제는 우리 본 주제로 돌아가야 되겠죠. 중독, 오늘은 성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성중독 전에 도대체 중독이란 무엇인가? 중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신체적인 중독과 의존적인 중독으로 크게 나뉘어요. 신체적인 중독에는 약물 중독도 있고요. 물질 중독도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의약품이나 농약, 약품, 또 약물 등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가장 흔한 중독이지요.
이러한 약물 중독 외에 물질 중독도 있는데요. 우리 보거의 독 있잖아요. 또는 독버섯처럼 먹을 수 있게 생겼는데 가끔씩 산에 가서 버섯을 채취하셔가지고 가정으로 오셔서 드시다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동물과 식물의 독도 있고요. 또 산이나 알칼리 등에 의해서 중독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중독이나 물질 중독은 신체적 중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존적 중독이라고 나왔는데요. 습관성, 어떤 정신적인 중독이에요. 습관성이 되고요. 보시면 음주나 흡연, 또 도박, 게임, 인터넷. 예전에는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생겼죠. 이 의존적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건강과 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을 우리는 의존적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습관성 중독은 성중독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성중독도 습관성 중독에 해당하고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 중독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좀 더 중독에 대해서 특히 습관성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서 긴장감이나 불편함, 어떤 감정적 불편함 등을 해소하려고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습관성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어느 하나에 딱 중독이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중독은 내가 강하게 그 쾌락을 동반하는 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면 무엇인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찾게 돼서 그 찾게 되는 마음이 점점 열망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2회차인가요? 아마 1회에서부터 우리 모두 성성한 노년 1회차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린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도파민. 네, 옆에 나와 있네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도파민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어떤 즐거움, 어떤 쾌감 이런 것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세요? 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너무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적절하게 분비되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가 중독이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중독이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하고 싶은 욕구가 어때 몰입하고 싶은 욕구, 원하는 욕구가 강렬해질 때 우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계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뇌 가운데 뒤쪽 그 언저리에 뇌의 보상계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을 다른 말로 쾌락, 중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쾌락, 중추, 쾌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는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 쾌락 중추의 그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강렬하게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있지요.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쾌락 중추 영역에서는 도파민을 분비를 합니다. 과도하게 분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중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중독에 버금가게 무엇에 몰두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부에 막 몰두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강렬하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그거보다 더한 강력한 그런 유해 물질이 이 뇌의 보상계 쾌락 중추에 들어오게 되면 이 쾌락 중추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즐거움이나 쾌락이 굉장히 쾌감이 강렬했다라는 걸. 그래서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좀 더 강한 그 예전에 들어왔던 강한 자극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또 막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쾌락 중추가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 그 보상계는 도파민이 지나가는 이렇게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이 영역에서 그 자극에 따라서 분비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분비가 되지만 과도하게 어떤 집착과 그런 쾌락을 수반하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극에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중독은 우리는 이것을 중독의 역기능이다. 안 좋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약의 예라고 나왔는데요. 선생님들은 매스컴에서 또는 보도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마약 사범들, 그죠? 코카인이라든가 헤로인, 네, 또 쉽게 우리가 히로뽕 이런 소리도 하지요. 그런 강력한 항정신성 의약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극한의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쾌감을 맛본 중독에 빠진 뇌는 중독에 빠졌어요, 뇌가. 이후의 삶 속에서 다른 건강한 일상의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오직 그런 강력한 유해 물질이, 마약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와서 뇌의 이 쾌락 중추 영역을 자극해야지만 도파민이 분비돼서 흥분을 하고 쾌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점점 더 과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중독의 범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도박은 예전서부터 있어온 또 도박 중독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경마 중독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적정히만 하면, 그죠? 우리가 집에서 명절에, 그죠? 식구들과 친척들과 고스톱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거를 도박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건전하게, 예, 레저로 즐기면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자신 먹고 자고 하는 거를 다 잊고요. 직업도 다 팽개치고 오로지 도박, 게임 이런 것들에 몰두한다면 이런 경우는 전부 외부 환경으로부터 중독이 되는 행위 중독인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위 중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중독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위 중독이고요. 습관성이 있으니까 습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은 그렇게 꼭 나쁜 것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일벌레 이런 소리 하시죠. 일에 막 몰두해서, 그죠?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일벌레, 일에 중독됐어 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진하는 경우, 또 우리 연예인들 보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동짱, 운동광, 운동중독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또 취미생활도 열심히 해서 막 아주 높은 수치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누군가를 강렬하게 사랑하는 마음도 일종의 중독이라 그럴까요? 그렇지만 또 여기 또 나오네요.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가졌을 때의 충족감,
충만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중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저 정도로 아주 몰입하고 몰두하면 저 사람은 완전 중독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마약이나 하는 유해 물질의 그 예를 들어서 언급한 그 중독은 병리적인 중독이에요. 어떤 질병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중독이고요. 지금 중독의 순기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찌되었건 일시적으로 중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한 가지 일에 매진하고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삶의 활력소가 되고 어떤 운동을 잘했더니 나는 이 운동도 잘할 수 있어. 이 운동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골프도 해보고 다양하게 운동에 막 매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이러한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의 어떤 삶이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죠. 우리가 중독에 걸렸다 그래서 그냥 아주 안 좋은 약물 중독, 그죠? 마약, 우린 딱 떠오르는 게 마약 중독이잖아요. 또 있네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그죠? 또 흡연도 중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 좋은 중독 말고요. 이렇게 중독이 어느 면에서는 일시적인 중독은 그 중독이 됐다가 그 상태가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다른 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수영을 아주 열심히 배웠는데 수영을 잘하고 나니까 다른 것도 또 배우고 싶어. 어떤 취미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도 또 배우고 싶어. 이렇게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좋은 쪽이죠. 순기능입니다. 삶이 밸런스를 되찾으면서 조금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중독의 순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중독에 우리가 병리적으로 이상 행동으로 중독이다 했을 때는 기본 증상이 있어요. 자, 처음에 갈망이 나옵니다. 갈망은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를 원하게 되면 그 다음엔 둘을 원하고요. 둘을 원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셋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능에 해당돼요. 그런데요, 이런 갈망이 점점 부정적으로 더 하면서 갈망을 우리 마약의 예를 봤듯이 약한 마약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 쾌락이 마약이 주는 쾌락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강력한 마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 이유는 약한 마약을 했을 때 내성이 생겨버려요. 우리 약을 드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약을 드셨는데요.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약에 우리 몸이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약은 듣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갈망이 심해지면은 더 이상 점점 더 높은 갈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력한 갈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내성이 생기고 그 갈망을 순간에 끊어버려요. 일례로 알코올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 술을 드시지 마세요 하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술이 끊어질까요?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수전증이 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음주나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금단 증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은 본인은 물론이고요. 금단 증상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또 비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은 기본 증상이 4가지입니다. 갈망, 내성, 금단 증상, 장애. 이 4가지 증상이 다 합쳐져야지만 우리는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망은 있는데 내가 아직 내성까지는 안 갔어요. 이러면 중독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중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가 금단 증상까지 거쳐서 장애가 발생해야지 우리는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어떤 그 중독의 순기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독이라 그럴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의 주제인 성중독을 살펴볼 텐데요. 성중독이 좀 뒤에 나왔죠? 성중독을 알기 위해서 중독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성중독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 사용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도 후반쯤, 그때 이 성중독이라는 단어를 어느 학자가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단어에서 읽히어 보듯이 중독은 중독인데 성에, 그렇죠. 어떤 성욕, 성에 관계되는 거죠. 마음에 심한 공허감이 들거나 고독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성적 모험을 통해서, 여기서 성적 모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성생활, 성관계 할 때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그 성관계, 성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성적 모험은 좀 더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성적 모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증세예요.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요. 가족을 잘 부양하고요. 그렇죠. 자녀들을 잘 부양하고 또 어떤 그 부부 사이에서도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정상적인 어떤 성 생활인데, 그렇지 못하고요. 성적 모험을 통해서, 좀 과도한 성적 모험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증세를 우리는 성중독의 한 단면입니다. 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나가게 되면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성적인 집착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성적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길가 대로에서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또 보도를 보셨잖아요. 또 흔한 예로요. 우리 여고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없을 거예요. 바바리맨 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성중독에서 조금 넘어간 성도착 환자, 성도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집착을 보이고, 그게 또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성에만 의존합니다. 다른 거가 다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성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눌러야지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없이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점점 그 수위는 높아지는 게 성중독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있어요. 우리 모든 중독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좀 전에 중독의 기본 증상 4가지가 있었죠. 갈망, 내성, 금단 증상, 장애. 이런 4가지 기본 증상이 이 성중독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본 증상과 함께 성중독에는 또 좀 독특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그죠?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아주 어린 시절에 예민할 때, 청소년 때, 그럴 때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성적인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병리적으로 이상 행동을 하고, 이상한 그런 성적인 모험을 즐기는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와 더불어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가정에서의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의 양육 방법이 보편적이지 않고요. 조금 좀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그 자녀의 그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성중독에 걸릴 수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성조절 능력이 결여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강박적으로 성행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행위에 집착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면 후회의 마음이 듭니다. 본인들도 후회의 마음이 들지만 그것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실패하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고요. 가정적으로도 실패하고 사회에서 윤리적인 비판을 면할 수 없고 범죄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패와 후회가 되는 이러한 이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중독의 원인은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 중독의 기본 증상과 합쳐져서 조금은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에는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코로나도 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예방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성중독도 다른 중독처럼 예방도 할 수 있고요.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쩌면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성욕에 집착하는 상황을 멀리한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요. 요즘은 1인 세대가 많잖아요. 독거 세대도 많습니다.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 세태가 그렇게 1인 가구 시대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관계망은 뭐 SNS라든가 그런 쪽으로 어떤 소통을 하죠. 사람을 보지 않고 소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중독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혼자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의 본능인 성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만남,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성욕 부분에서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을 때 그 성욕을 조금 내릴 수 있는 외부 활동,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또 취미 활동하는 그런 어떤 순기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성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예방과 동시에 치료도 되는 거지요. 우리 화면에서 보시듯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성중독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도
아주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의 역기능은 날려보내고요. 스트레스의 순기능만 잡아서 스트레스의 역기능은 아래로 꾹꾹 눌러 놓으시고요. 순기능은 올려주시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쓰리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쓰리고 끝에 고자만 붙여가지고 좋은 말 다 갖다가 이제 붙이면 되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쓰리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분이 제 영상에 댓글을 남기셨어요. 쓰리고 매우 참신하다고 하시면서요. 아침에는 오전에는 아주 즐겁게 일어나면서 활짝 웃고 점심에는 열심히 운동이나 체조하고 또 오후에는 또렷또렷하게 배우고 매우 중요하지요. 이렇게 쓰리고 실천한다고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요즘 그 말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쓰리고 늘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에 청춘아 어디 갔니? 라는 노래에 맞춰서 체조놀이 동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동작은 치매나 인지 능력을 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절이나 근육의 이완 같은 데 도움을 주고요. 우리의 기억력을 좀 소환하는 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작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가사도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매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성 중독에 알아보기에 앞서 중독에 대해서 다양한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7회차는요.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즌 1? 제가 제 맘대로 줬습니다. 시즌 1의 1회서부터 7회까지를 시즌 1이라고 하고요. 다시 1회에서 7회는 시즌 2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1, 2 나눈 이유는요. 제가 시즌 1에서는 조금 더 어떤 정보를 선생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정보와 그런 어떤 많이 좀 알아야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어려운 단어들도 써가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시즌 1은 그렇게 7번을 이제 쭉 하지만 시즌 2에서는 이제 많이들 기억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강의가 공부를 하는 강의는 아주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강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노년 세대의 선생님들은 적당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인풋이 돼야 되고요. 또 적절하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아웃풋이 적절히 잘 균형을 맞춰야지만 일상이 행복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즌2 강의는 매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댄스와 체조를 경험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7회차에서 우리 다음 7회차에서는요. 1회서부터 6회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그 어떤 그 일련의 그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기억을 상기시켜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6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회를 기대해 주시고요. 시즌 2에는 매번 새로운, 물론 7회에도 노래와 동작이 있습니다. 매번 달라요. 시즌 2도 매번 노래와 동작이 있고 점점 난이도도 조금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그렇게 함께 할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